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올해 53세고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실된 제 인생감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야기는 1995년 제가 27세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가수였어요. 정확히는 가수를 꿈꾸며 이곳저곳에서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했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때면 정말 행복했거든요. 부산 기장 지역의 작은 클럽이나 술집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런대로 반응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먹고 살기는 빠듯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공연해봤자 용돈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꿈은 컸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적으로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25세 여성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지역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카페에서 가끔 공연을 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관객 중 한 명이었는데 매번 제 공연을 보러 와주더라고요. 오빠 노래 정말 잘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수진이는 제 노래를 정말 좋아해줬어요. 공연이 끝나면 다가와서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 수진이가 고마웠고 점점 마음이 끌렸어요. 몇 달 후 저는 수진이에게 고백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너를 좋아해. 나랑 사귈래? 수진이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나 봅니다. 오빠, 저도 오빠를 좋아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됐어요. 수진이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면 항상 옆에서 응원해줬고 제 꿈을 누구보다 믿어줬어요. 1년 정도 사귀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수입만으로는 가정을 꾸리기가 힘들었거든요. 수진아,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때 수진이가 제안했어요. 오빠, 우리 같이 사업해봐요. 이벤트 회사 어떨까요? 오빠는 노래도 잘하고 사회도 잘 보잖아요. 수진이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영업 수완도 뛰어났고 사람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제가 영업해서 일거리를 따올게요. 오빠는 현장에서 노래하고 행사 진행하시고요. 그 제안이 정말 좋았어요. 29세의 수진이와 결혼식을 올리면서 동시에 이벤트 회사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를 걸어서 영업을 했고 발품을 팔아가며 일거리를 따왔어요. 처음엔 작은 회사 송년회나 생일 파티 같은 것부터 시작했지만 수진이의 뛰어난 영업력 덕분에 점점 큰 행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노래하고 행사를 진행했어요. 다른 이벤트 회사들은 외부 가수를 섭외해야 했는데 저희는 제가 직접 나가서 노래했거든요. 비용도 절약되고 퀄리티도 높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니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김민수의 이벤트는 정말 다르다. 노래도 잘하고 진행도 완벽하다. 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수진이의 영업 실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지역 기업체들, 관공서, 심지어 대기업 지사까지 연락해서 일을 따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정말 노래 잘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그 결과 저는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거의 모든 행사를 뛰게 됐습니다. 결혼식, 회사 행사, 지역 축제, 개업식 등등. 하루에 두세 개 행사를 뛰는 날도 있었어요. 행사를 많이 뛰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다.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봐주기 시작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김민수 씨 아니에요? 지난번 우리 회사 행사 때 정말 잘하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말 넉넉해졌어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 때도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좋은 차도 샀어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결혼 2년 차에 딸도 하나 태어났어요. 수정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수진이는 출산 후에도 회사 일을 계속했어요. 아이는 수진이 어머니가 봐주셨고 수진이는 여전히 영업에 전념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역에서는 정말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행사장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환호했고 제가 노래하면 모두들 열광했습니다. 사인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심지어 팬레터를 받기도 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수진이도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완벽한 팀이었어요. 수진이의 영업력과 제 가창력이 만나서 이룬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행사를 뛰었고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어요. 수진이는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회사 일도 해야 했으니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돈을 벌기에 바빠서 서로의 힘든 점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행사장에서 만나는 여성들도 많았고 그 중에는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팬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그런 관심이 나쁘지 않게 느껴졌어요. 특히 한 정치인의 선거 캠프 일을 맡게 되면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홍보팀장으로 일하는 박현주라는 여성을 만났어요. 35세로 저보다 6살 연상이었는데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현주 씨는 저의 능력을 누구보다 인정해줬어요. 민수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이번 선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서는 수진이가 아이 때문에 바빠서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줄 시간도 없었거든요. 선거 캠프에서 몇 달간 일하면서 현주 씨와 자주 만났어요. 업무상 만남이었지만 점점 사적인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현주 씨는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자극을 줬어요. 어느 날 밤 선거 캠프 회식에서 많이 마셨습니다. 현주 씨와 단둘이 남게 되는데 그때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이와 수정이를 배신했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운 거였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말 후회됐지만 동시에 그 순간의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주 씨는 저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줬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이룬 모든 성공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이룬 행복과 성공을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무너뜨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 모든 결과를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박현주 씨와의 첫 번째 밤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잠든 수진이와 수정이를 보면서도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현주 씨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선거 캠프 일은 계속 진행됐고 현주 씨와 만날 기회도 자연스럽게 많아졌습니다. 업무 회의라는 핑계로 만나서는 사적인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현주 씨는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특별해요.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이 작은 지역에만 있기엔 아까워요. 현주 씨의 말에 제 마음은 더욱 흔들렸어요. 수진이는 현실적인 이야기만 했거든요. 집안 살림, 아이 교육비, 회사 운영비. 그런 얘기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현주 씨는 제 꿈과 야망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집에 들어가는 게 싫어졌습니다. 수진이와 마주 앉아 있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하고 싶은 말이 없었습니다. 현주 씨와 있을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았고 설레지도 않았어요. 당신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가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일이 바쁘다고 둘러댔어요. 실제로 선거 캠프 일도 있었고 다른 행사들도 계속 있었거든요. 현주 씨는 저에게 완전히 다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격정적이고 자유로웠습니다. 민수 씨, 우리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몇 달이 지나자 현주 씨가 물어왔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수진이와는 5년 동안 함께 살아왔고 사업도 함께 키워왔어요. 수정이도 있었고요. 하지만 현주 씨와의 사랑은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것 중 가장 강렬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현주 씨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내가 정리할게. 그런데 문제는 수진이가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제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기도 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니까 추궁도 심해졌습니다. 당신 정말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일이 바빠서 그런 거야. 선거가 끝나갈 무렵 현주 씨가 저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민수 씨, 저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요. 결정하세요. 아내와 계속 살 거면 저와는 이제 끝내요. 하지만 저를 선택한다면 책임져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수진이와 함께한 시간들, 수정이의 웃는 얼굴, 함께 이룬 사업의 성공. 모든 게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현주 씨를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 제게는 현주 씨와의 사랑이 모든 것보다 소중했어요. 어느 날 밤 집에 들어가서 수진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수진아, 이해하네. 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수진이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진심이라는 걸 깨닫고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었잖아요. 수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후였습니다. 수정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 아빠가 이럴 수 있어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수정이 이야기였어요. 그때 수정이는 겨우 3살이었거든요. 아빠가 왜 집을 나가는지도 이해하지 못할 나이였습니다. 수정이는 내가 키워줘. 양육비는 계속 보낼게. 그리고 회사 지분도 반반으로 나누자. 수진이는 끝까지 저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다시 생각해봐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면 고칠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었어요. 현주 씨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수진이의 가족들도 저를 원망했고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김민수가 바람 펴서 이혼한다더라. 는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업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영업을 담당했었는데 이혼 후에는 당연히 함께 일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그 지역에서 쌓은 인지도가 있어서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몇 달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수정이 양육권은 수진이가 갖기로 했고 저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회사도 정리해서 반반으로 나눴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던 날 법원에서 나오면서 현주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생 많았어요, 민수 씨.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봐요. 그때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현주 씨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현주 씨에게 숨겨진 비밀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시련의 늪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수진이와의 이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선택 중 하나였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과연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현주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후 저희는 부산 해운대 쪽에 새 아파트를 구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깔끔한 투룸이었는데 수진이와 살던 집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민수 씨, 정말 예쁜 집이에요.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봐요. 현주 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집 꾸미는 것도 열심히 했고 저를 위해서 요리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현주 씨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어요. 가족 얘기를 하면 슬쩍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현주야, 너 가족들은 언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사는데 인사는 드려야지. 아,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요. 지금은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요. 그럴 때마다 현주 씨는 애매하게 얼버무리곤 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부끄러워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현주 씨가 가끔 연락도 없이 집을 비우는 일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하루 이틀씩 집에 안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물어보면 친구들과 여행 갔어요. 라거나 급한 일이 있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연락이라도 해주지. 걱정되잖아. 미안해요. 다음엔 꼭 연락할게요. 항상 미안하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주지 않았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저도 갓 이혼한 상황이라 너무 따지고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주 씨가 임신했다고 했어요. 민수 씨,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정말 기뻤습니다. 수정이와는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새로운 아이가 생긴다니 설렜어요. 현주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면 정말 사랑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야. 언제 병원에서 확인해봤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병원 가볼게요. 그런데 현주 씨의 반응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우리 아이잖아. 좋은 일 아니야? 그게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민수 씨는 이제 막 이혼하신 거고 저도 아직 정리 안 된 게 많아서. 무슨 정리 안 된 게 있는지 물어봐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현주 씨가 갑자기 운동을 해야겠어요. 라고 하면서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임신 초기인데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게 좋지 않다고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적당한 운동은 오히려 좋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현주 씨가 하는 운동은 적당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3시간 이상 헬스장에 있는 날도 있었고 집에 와서도 계속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현주 씨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유산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무리한 운동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어요. 현주 씨가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었거든요. 기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운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계속 무리하게 운동을 했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어떻게 입 밖으로 낼 수 있겠어요? 설마 현주 씨가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현주 씨는 우울해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현주 씨에 대한 의심도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현주 씨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현주 씨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온 거였습니다. 여보세요. 현주 휴대폰 아닌가요? 아, 지금 씻고 있는데요. 누구세요? 아, 저는 현주 남편인데요. 현주 좀 바꿔주세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이라고 현주 씨는 이혼했다고 했는데. 죄송한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전화 온 남자분이 설명해 주신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현주 씨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고 집에도 가끔 들어간다는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이가 둘이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현주가 요즘 자주 집에 안 들어와서 걱정되는데 혹시 거기서 지내는 건가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잘못 걸린 것 같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주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바로 추궁했어요. 현주야, 너 아직 이혼 안 했구나. 그리고 아이들도 있고. 현주 씨는 처음엔 발뺌하려 했지만 제가 전화 받은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인정했어요. 미안해요. 민수 씨.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우리가 몇 달을 같이 살았는데. 그제야 현주 씨가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아직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 아이가 둘 있다는 것, 그리고 가끔 집에 들어간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그럼 너는 나랑 여기서 살면서 동시에 집에도 들어간다는 거야? 그게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완전히 집을 나올 수는 없었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깔끔하게 이혼까지 하면서 현주 씨를 선택했는데 현주 씨는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럼 아까 유산된 아이는 혹시? 그건 정말 민수 씨 아이예요.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서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이를 일부러 지운 게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수진이와의 행복했던 시절, 수정이의 웃는 얼굴, 그리고 현주 씨 때문에 포기한 모든 것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가정을 포기한 거야? 후회와 분노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진이와는 이미 이혼했고 현주 씨와의 관계도 이렇게 복잡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현주 씨와 진지한 대화를 했습니다. 현주야, 내가 거짓말한 건 정말 상처받았어. 하지만 사실 저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현주 씨마저 떠나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혼 절차를 빨리 마무리할게요. 정말 약속해요. 현주 씨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정말 이번엔 거짓말 안 할 거지? 이혼 절차 확실히 마무리하고? 네, 약속해요. 6개월 안에 모든 걸 정리할게요. 결국 저는 현주 씨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현주 씨에 대한 사랑도 아직 남아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현주 씨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어요. 6개월 후에 이혼이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현주 씨가 아직은 좀 일러요. 라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자고 했거든요. 저는 별로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함께 살고 있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종이 한 장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현주 씨도 저에게 헌신적이었고, 저도 현주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사업도 계속 잘 됐고, 현주 씨와 함께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원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추억을 쌓았어요. 정말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쯤 지나면서 조금씩 권태기가 찾아왔어요. 서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대화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부부나 겪는 일이니까요. 10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주 씨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민수 씨, 저희 이제 그만 살아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니. 왜?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뭔가 문제라도 있었어? 그게 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른 사람, 현주 씨가 바람을 피운다는 얘기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야? 누구를 만났다는 거야? 죄송해요. 민수 씨, 제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10년 동안 함께 산 여자가 갑자기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하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현주 씨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낸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농담하는 거지. 현주야,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 안 되지. 하지만 현주 씨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더라고요. 민수 씨, 저 진심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여자가 저를 떠나겠다는 거였습니다. 언제부터야? 얼마나 만났는데?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이라니. 1년 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현주 씨는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누구야? 어떤 남자인데? 그건 말 못해요. 묻지 말아요. 현주 씨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다만 더 좋은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더 좋은 사람? 그럼 나는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야? 10년 동안 뭘 한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민수 씨도 좋은 분이지만 저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현주야, 우리 1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추억도 사랑도 다 거짓이었어?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미안해요. 현주 씨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 허무했습니다. 언제 나갈 거야? 이번 주 안에 정리할게요. 제 집만 가져갈게요. 집만. 현주야, 우리가 함께 산 거잖아. 이 집도 가구도 모든 게. 저는 제 개인 물건만 가져갈게요. 나머지는 민수 씨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현주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함께 여행 갔던 추억들, 크고 작은 갈등들, 화해했던 순간들. 모든 게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주 씨는 정말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마지막까지 생각해와.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수 씨,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늦추지 말아요. 현주 씨는 단호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 보였어요.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처럼 말이에요. 3일 후 현주 씨가 집을 떠났습니다. 이삿짐 센터 차량이 와서 현주 씨 물건들을 실어갔어요. 민수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행복하세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현주 씨는 떠났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차에 타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현주 씨가 가져간 건 개인 물건뿐이었지만 집 전체가 휑한 느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두 사람이 살던 공간에 혼자 있으니 더욱 외로웠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계속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현주 씨가 떠난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저희는 큰 싸움도 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는데 몇 주가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현주 씨가 만난 남자는 지역에서 꽤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도 많고 돈도 더 많이 번다고 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그때서야 이해가 됐어요. 현주 씨에게는 제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았던 거죠. 더 좋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나니까 저를 버린 거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현주 씨는 저와 함께 살면서도 여러 남자들과 만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던 거였어요. 김민수 씨는 정말 순진하네. 현주 씨가 얼마나 바람둥이인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동안 진실한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현주 씨가 저를 몇 번째 남자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저 이전에도 여러 남자들과 만났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현주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조건 좋은 남자 나타나면 바로 갈아타는.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주는데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나 싶었어요. 10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 같아서 정말 후회됐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술만 마셨어요. 현주 씨가 떠난 후 몇 달 동안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어탕집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현주 씨와 함께 있을 때부터 운영하던 곳이라 모든 게 추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알아누워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씻지도 않고 그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살아있는 게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됐어요. 술을 마셔야 잠이 왔거든요. 하루에 소주 한 병은 기본이었고 심한 날에는 2병까지 마셨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가장 걱정해준 사람이 박정숙 씨였습니다. 정숙 씨는 제가 추어탕집을 운영할 때부터 이미 10년 넘게 이 가게에서 일하신 분이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씨가 정말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며칠째 가게에 나오지 않자 정숙 씨가 정말 걱정하셨나 봐요. 어느 날 저녁 정숙 씨가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사장님, 계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겨우 일어나서 문을 열었더니 정숙 씨가 도시락을 들고 서 계셨어요. 아이고, 사장님, 이게 뭐예요? 얼마나 야위셨어요. 정숙 씨는 제 모습을 보시고는 정말 놀라셨어요.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않고 밥도 안 먹어서 완전히 초췌한 상태였거든요.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밥부터 드세요. 정숙 씨가 가져온 도시락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들어 있었어요. 며칠 만에 보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정숙 씨, 고마워요. 하지만 밥맛이 안 나요. 안 돼요. 꼭 드셔야 해요. 이러다가 몸 망가져요. 정숙 씨는 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셨어요. 마치 아픈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숙 씨는 매일 저녁마다 집에 와서 밥을 가져다 주셨어요. 사장님 혼자 계시면 제대로 못 챙겨 드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정숙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뭔 소리예요? 사장님이 이러시면 저도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어느 날은 제가 술만 마시고 있는 걸 보시고는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장님, 술로는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정말 혼자가 무서워요. 그날 밤 저는 정숙 씨께 제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수진이와의 첫 번째 결혼, 현주 씨와의 10년,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참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사장님, 그렇게 자포자기 하시면 안 되죠. 사장님, 일단 몸부터 회복하세요. 그리고 다시 가게에 나오셔야죠. 손님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정숙 씨의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에 조금씩 기운을 차릴 수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겨우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씻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가게에 나와보세요. 혼자서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정숙 씨의 간곡한 권유에 겨우 추어탕집에 나갈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나온 가게는 정숙 씨가 혼자서 완벽하게 운영하고 계셨더라고요. 정숙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뭔 소리예요?
당연한 거죠. 이제 조금씩 회복하세요. 그렇게 다시 가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정숙 씨가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조금씩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정숙 씨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정말 어머니처럼 챙겨주셨어요. 가게 일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일까지 신경 써주셨고, 제가 너무 우울해하면 억지로라도 밖으로 끌고 나가기도 하셨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일찍 가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안 돼요. 집에 가서 좀 쉬세요. 드라마나 보시고, 책도 읽으시고. 그런 정숙 씨 덕분에 조금씩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에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그 여성이 정숙 씨를 부르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정숙 씨의 딸이었습니다. 어머, 미영아, 언제 왔어? 방금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엄마 보고 싶어서요. 박미영. 정숙 씨가 가끔 자랑하시던 딸이었어요. 대학생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22세가 된 성인이더라고요. 제가 미영이를 마지막으로 본 건 몇 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중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성숙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셔,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미영이가 저에게 인사했을 때 정말 번개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봤던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란 걸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키도 컸고 얼굴도 정말 예뻤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 아이의 눈빛이 정말 순수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맑은 샘물 같은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예전에 중학생일 때 본 적 있는데 미영이는 제 말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냥 예의상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대학 다녀요. 미영이가 떠난 후에도 계속 그 아이 생각이 났어요. 22세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미영이에 대한 감정을 깨달았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47세이고 미영이가 22세니까 무려 25살 차이였거든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정숙 씨는 저보다 2살 어렸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미영이를 본 그 순간부터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미영이가 언제 또 올까 하는 생각만 했어요. 정숙 씨에게 슬쩍 물어보기도 했고요. 사장님, 왜 우리 미영이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냥 많이 컸다 싶어서요. 정숙 씨가 물어봤지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셨을 거예요. 며칠 후 미영이가 다시 가게에 왔어요. 그때의 기쁨이란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미영이도 나를,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말이 안 됐어요. 25살이나 많은 아저씨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냥 예의상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겠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미영이는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아이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를 본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영이 생각이 났고, 밤에 잠들 때까지 그 아이 얼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추어탕집에서 일할 때도 계속 미영이가 언제 올까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미영이가 아닐까 하고 기대했지만 매번 실망만 했어요. 정숙 씨는 제 변화를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사장님, 요즘 자꾸 문 쪽을 보시네요. 누구 기다리세요? 아니에요. 그냥 손님이 많이 올까 해서요. 하지만 정숙 씨는 제가 거짓말하는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더 이상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숙 씨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정숙 씨, 미영이는 얼마나 자주 오나요? 우리 미영이요? 어쩌다 한번 올까 말까해요. 무한정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올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어떤 전공이라고 했죠? 유아교육이요. 우리 미영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했거든요. 유치원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에요. 정숙 씨가 딸 자랑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미영이가 궁금해졌어요. 어떤 아이일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무엇을 좋아할까? 모든 게 궁금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있나요?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제 자신이 놀랐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봤을까요?
글쎄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미영이가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서요. 정숙 씨의 대답에 조금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 궁금해졌어요. 석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미영이가 다시 왔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미영이가 들어오는 순간 제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머, 미영아. 오늘은 왜 왔어?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미영이는 이번에도 저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엄마와만 이야기하고 저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번에는 꼭 말을 걸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엇보다 미영이가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가 저를 언급하시는 순간 미영이가 잠깐 저쪽을 쳐다봤어요. 그 짧은 순간의 시선 접촉에도 제 마음은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곧 다시 엄마에게만 집중했어요. 학교는 어때?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실습도 재미있고요. 우리 미영이 정말 대견해. 꼭 좋은 선생님 되길. 모녀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미영이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었어요. 성실한 학생이고 꿈에 대한 확신이 있는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난 후 미영이가 일어섰어요.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히 가렴. 미영이는 끝까지 저와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떠났어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없는 사람 취급이었어요. 미영이가 떠난 후 정숙 씨가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혹시 우리 미영이에게 네. 아니에요. 그냥 요즘 미영이 얘기를 자주 하셔서요. 정숙 씨도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22세의 어린 여자아이에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옳은 건지. 하지만 마음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미영이를 보면 가슴이 뛰고 보지 않으면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숙 씨가 저를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우리 미영이는 아직 어린 아이예요.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정숙 씨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숙 씨도 제 마음을 눈치채신 거였습니다. 죄송해요, 정숙 씨. 제가 선을 넘었나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혹시나 해서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숙 씨 말이 맞았습니다. 미영이는 아직 어린아이였고 저와는 25살이나 차이가 났어요. 게다가 미영이는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는 어려웠어요. 미영이를 보면서 느끼는 이 감정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현주 씨와 헤어진 후 처음으로 느끼는 설렘이었거든요. 천천히 접근해보자. 급하게 하지 말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미영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조금씩 가까워질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제 마음이 미영이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25살 차이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정숙 씨의 조심스러운 경고를 들은 후에도 미영이에 대한 제 마음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해졌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그 후로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가게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미영이가 아닐까 하고 기대했지만 매번 실망만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영이가 보고 싶은 마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숙 씨, 미영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정숙 씨는 대답을 회피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바쁘게 지내죠. 학교도 다니고 실습도 하고. 건강은 괜찮고요? 네, 괜찮아요. 더 이상 자세히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정숙 씨도 제 마음을 아시니까 일부러 미영이 얘기를 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미영이 생각에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어. 뭔가 해야 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미영이에게 직접 접근하는 건 이미 실패했고 오히려 부담만 줬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정숙 씨에게 직접 허락을 구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정식으로 미영이와 사귀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포기하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며칠 동안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어요.
정숙 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우실 테고 어쩌면 화를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지낼 수는 없었어요. 마음을 정하고 정숙 씨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가고 가게를 정리할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숙 씨,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사실 제가 정숙 씨께 허락을 구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정숙 씨가 뭔가 예감하시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혹시 우리 미영이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정숙 씨는 한숨을 쉬시더니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사장님, 진심이세요? 네, 정말 진심입니다. 미영 씨를 정식으로 사귀고 싶어요.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알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사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숙 씨, 우리 미영이는 아직 22살이에요. 대학생이고 꿈도 있고 앞으로 할 일도 많은 아이예요. 사장님은 47살이잖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마음은 진짜예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25살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정숙 씨가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영이는 사장님을 아저씨로밖에 안 봐요. 그리고 요즘 사장님이 자꾸 말 거시는 거 정말 부담스러워해요. 그래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안 됩니다. 정숙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미영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지켜야 할 아이고요. 25살이나 나는 남자가 우리 딸에게 접근하는 걸 어떤 엄마가 좋아하겠어요? 정숙 씨, 저는 사장님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미영이한테는 절대 안 됩니다. 이미 2번이나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정숙 씨가 제 과거까지 언급하시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앞으로는 우리 미영이한테 말 걸지 마세요. 부담스러워해요. 정숙 씨, 사장님, 이건 협상할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미영이는 또래 남자친구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정숙 씨의 단호한 거절에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정말 기회조차 없는 건가요? 네,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말씀 다시 하지 마세요. 미영이가 가게 오는 것도 이제 자제시킬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미영이를 볼 기회마저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정숙 씨, 제발. 사장님, 더 이상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여기서 계속 일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곤란해요? 정숙 씨가 그만둘 수 있다는 걸 암시하시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었네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우리 미영이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정숙 씨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고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래, 당연한 거야. 어떤 엄마가 25살 많은 남자에게 딸을 맡기겠어. 현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제가 너무 무모한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미영이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졌고 이제는 볼 기회조차 없다는 사실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정숙 씨 말대로 미영이는 이제 가게에 오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차단당한 거였습니다. 정숙 씨의 단호한 거절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정숙 씨가 그렇게 막아서더라도 언젠가는 마음을 돌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다시 한번 정숙 씨께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 씨, 지난번에 제가 한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정숙 씨는 한숨을 쉬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제가 정말 진심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사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미영이는 정말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러워한다니요? 네, 가게에 오는 것도 싫어해요? 사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미영이가 제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였어요. 그럼 제가 미영 씨에게 직접 사과드리면 안 될까요? 제 진심을 한 번만 전해볼 수 있게. 안 됩니다. 절대요. 정숙 씨가 더욱 강하게 막으셨어요.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정숙 씨,
제가 미영 씨 학비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요. 사장님,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사장님한테 그런 걸 받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사장님, 제발 그만해요. 이러시면 저도 여기서 일하기 어려워져요. 정숙 씨가 정말 곤란해하시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서 다시 시도해봤어요. 정숙 씨, 미영 씨가 취업 준비할 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인맥도 있고. 사장님, 정숙 씨가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세요? 우리 미영이는 사장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에요? 25살이나 차이 나는 남자가 22살 여자아이한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숙 씨의 말이 날카로웠지만 저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정숙 씨,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제 마음은 진짜라고요.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어요. 우리 미영이가 싫어한다니까요. 한 달이 지났지만 미영이는 여전히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숙 씨 말대로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정숙 씨를 설득했어요. 정숙 씨, 그냥 한 번만 미영 씨와 짧은 대화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정말 그만하세요. 미영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학교 생활에도 지장이 있어요. 그럼 제가 편지라도. 편지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정숙 씨가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영이가 이제는 가게 근처로도 안 와요. 혹시 사장님이 나타날까봐 무서워해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이었어요. 제가 미영이에게 그런 공포감을 주고 있다니. 그럼 제가 가게에 안 나오는 시간에. 안 돼요. 언제 사장님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아예 안 오는 거예요. 2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다른 접근을 시도해봤어요. 정숙 씨, 제가 미영 씨 친구들과 먼저 친해지면 어떨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장님, 미영이 친구들까지 끌어들이시려고 해요? 정말 그만하세요. 정숙 씨가 정말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사장님이 계속 이러시면 저도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어요. 제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계속 일하겠어요? 정숙 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시니 당황스러웠어요. 정숙 씨까지 잃으면 미영이와 연결될 수 있는 마지막 고리마저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정숙 씨, 그만두시면 안 돼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봤어요. 정숙 씨, 제가 정말 변했어요. 미영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한 번만. 사장님, 그만하세요. 제발. 정숙 씨가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3개월 넘게 계속된 제 설득에 정숙 씨도 완전히 지치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정숙 씨가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포기한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포기 안 하실 거예요? 네, 정숙 씨.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숙 씨가 정말 지치신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뭐든지 하겠어요. 정숙 씨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체념한 듯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요? 저도 이제 더 이상 막을 힘이 없어요. 사장님이 계속 이러시니까. 정말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정숙 씨가 완전히 포기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미영 씨 연락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연락처요? 네, 제가 직접 미영 씨한테 한 번만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정숙 씨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러시면 미영이한테 물어볼게요. 사장님이 연락처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말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정숙 씨. 고마워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며칠 후 정숙 씨가 저를 부르셨어요. 사장님, 미영이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말했나요? 처음엔 정말 싫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장님이 계속 이럴 거면 차라리 한번 연락받아서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다고 하네요. 정말요? 정숙 씨가 지갑에서 종이를 하나 꺼내셨어요. 이게 미영이 핸드폰 번호예요. 하지만 미영이가 한 번만 연락받아서 정리하자는 거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정숙 씨,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하지 마세요.
그냥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미영이 번호를 보며 설렜어요. 하지만 함부로 연락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미영 씨. 추어탕집 김민수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잠깐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왜 이렇게 포기를 안 하세요? 저는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 그만 괴롭히세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답장이 온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만나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문자로 하세요. 만나지 말고요. 그럼 제가 미영 씨 좋아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그거면 됐어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영 씨가 좋아하는 딸기를 봤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혹시 드시고 싶으시면 사드릴까요? 왜 자꾸 연락하세요? 싫다고 했잖아요. 딸기도 필요 없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요. 좋은 마음이면 연락하지 마세요. 정말 싫어요. 며칠 후 미영이가 다니는 대학교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미영이가 나타났을 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미영 씨, 안녕하세요. 미영이는 정말 놀라면서 동시에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아저씨, 왜 여기 계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딸기 사다 드리려고요. 정말 맛있는 딸기 발견했거든요. 저는 필요 없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미영이가 화를 내며 가려고 했어요. 그냥 받아주세요. 아무 조건 없이요. 조건 없다면서 왜 자꾸 따라다니세요? 무서워요. 미영이가 정말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대학교 앞에서 기다렸어요. 미영이는 저를 보기만 하면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야 미영이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왜 계속 이러세요? 정말 그만해주세요. 미영 씨,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이면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좋아해서 그래요. 25살이나 차이 나는데 말이 안 돼요. 전 아저씨를 아빠뻘로 봐요. 그 말이 정말 아팠지만 그래도 계속 시도했어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저씨, 정말 포기 안 할 거예요? 네, 포기 못해요. 왜요? 저는 아저씨가 제 타입도 아니고 관심도 없는데 그래도 저는 미영 씨가 좋아요. 저 때문에 시간 버리지 마세요. 더 좋은 사람 만나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저씨, 정말 끈질기시네요. 미영 씨가 너무 좋으니까요. 저는 아직도 이상해요. 왜 저를 좋아하시는지. 미영 씨는 정말 착하고 예뻐요. 아저씨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나이가 너무 많아요. 4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영 씨, 이 케이크 정말 유명한 곳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저씨, 계속 이런 걸 사주시면 부담스러워요. 부담 갖지 마세요. 미영 씨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감사하긴 한데 너무 자주는 안 돼요. 5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저씨,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미영 씨가 좋으니까요. 좋다는 게 정말 진심이에요? 네, 정말 진심이에요. 6개월이 지나서야 미영이가 제 마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저도 아저씨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요? 하지만 아직도 나이 차이가 걱정돼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저는 계속 기다릴게요. 그렇게 긴 시간을 거쳐서야 미영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와 연인이 된 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였어요. 미영이도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오빠, 오늘은 뭐 하고 싶어요? 미영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뭐든지 좋아. 그럼 영화 볼까요? 요즘 재미있는 영화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좋아. 가자. 미영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쇼핑도 함께 했습니다. 미영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려고 했어요. 정숙 씨는 처음엔 걱정스러워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우리 미영이 많이 밝아졌네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정말 미영이를 행복하게 해주실 거죠? 네, 정숙 씨. 약속드려요.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미영이에게 프러포즈했어요. 미영아, 우리 결혼하자. 결혼이요? 정말요? 응, 정말이야.
미영이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오빠랑 결혼할게요. 정말 기뻤습니다. 25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미영이가 저를 선택해준 거였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영이를 위해서 최고의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웨딩드레스부터 예식장까지 미영이가 원하는 모든 걸 해줬습니다. 미영아, 이 드레스 어때? 정말 예뻐요. 하지만 너무 비싸지 않아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 미영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결혼을 3개월 앞두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저희에게 출연 제안이 왔거든요. 25살 나이 차이 커플의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였어요. 미영아, 어떻게 생각해? 오빠, 그런 건 좀. 왜? 우리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데.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부끄러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하지만 저는 정말 나가고 싶었어요. 우리의 사랑을 자랑하고 싶었고 25살 차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미영아, 한 번만 해보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면 사람들도 이해할 거야. 정말 해야 해요? 응, 꼭 하고 싶어. 미영이만 믿고 따라와줘. 결국 제 설득에 미영이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처음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25살이나 차이 나니까. 하지만 오빠가 정말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미영이를 만나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하지만 미영이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줬어요. 방송은 큰 화제가 됐어요. 하지만 그것이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에 악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늙은이가 젊은 애 꼬셨네. 돈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님? 아버지 뻘이 딸 뻘하고 결혼한다고? 역겨워. 저 여자애도 참 한심하다. 악플은 점점 심해졌고 미영이의 SNS까지 찾아라서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미영이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오빠, 학교에서도 사람들이 쳐다봐요. 친구들도 뭐라고 하고. 조금만 참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미영이가 다니는 대학교에까지 악플러들이 찾아와서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미영아, 괜찮아? 오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나도 악플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미영이는 점점 지쳐갔어요. 오빠, 저희 잠시 시간을 가져요. 시간을 가져. 왜?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미영아, 우리 곧 결혼하는데. 오빠 미안해요. 저는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그날부터 미영이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주 후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오빠, 정말 죄송해요. 저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미영아, 악플 때문이야.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자. 저도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친구들도 저를 이상하게 봐요. 그럼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아니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 젊고 경험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25살 차이는 정말 큰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뭐에 홀렸었나 봐요. 정말 미안해요. 여기서 그만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결국 미영이는 저를 떠나기로 했어요. 미영아, 정말 가는 거야? 네, 죄송해요. 그럼 나는 언제든지 기다릴 테니까. 내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 알겠지? 오빠, 약속해, 미영아. 언제든지 찾아와. 네, 고마웠어요, 오빠. 그렇게 미영이는 제 곁을 떠났어요. 2년 반 동안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이가 떠난 후 정숙 씨도 가게를 그만두셨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정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이해해요. 미영이 때문에 계속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양해해 주세요. 그렇게 정숙 씨까지 떠나면서 미영이 모녀와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어요. 지금 저는 다시 혼자입니다. 53세가 되었고 3번의 사랑이 모두 실패로 끝났어요. 수진이와의 첫 번째 결혼, 현주 씨와의 10년, 그리고 미영이와의 2년 반. 추어탕집은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활기가 없어요. 가끔 노래 공연도 하지만 예전처럼 즐겁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미영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찾아올까 하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가끔 미영이와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하지만 돌아서면 다른 사람이죠. 언제든지 찾아와라고 했던 제 말을 미영이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요즘은 외로움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만남은 더 어려워지고 과거의 사랑들만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놓지 않으려고 해요. 언젠가는 진짜 마지막 사랑이 올 수도 있다고, 미영이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믿고 싶어요. 여러분도 사랑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보상받는다고 믿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